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2019년 기해년 들어서 첫 방송 진행합니다. 먼저 이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2019년 기해년 한 해는 그동안 노력해 오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결실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보고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 오신 것들에 대한 땀방울, 이 땀방울들이 보상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일조를 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방송에서 제가 구정의 법칙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구정의 법칙? 어라?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부동산에서 10년 이상 현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건설사 마케팅팀에서 팀장 이상급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실제 피부로 체감하고 계십니다. 이상하게 구정만 지나면 부동산 1월달에 거래량이 없다가도 구정이 지나고 나면 실제 거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건설사에서도요, 미분양분이 계속 적재되어 있다가 구정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미분양 적재 해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구정의 법칙,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이게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포유가 수치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그냥 말로만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 부동산의 현금 유입도가 빨라진다 해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가 풀릴 거야 하고 부동산에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현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게 실제 그래프,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포유가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정의 법칙에 대해서는 저도 체감했던 사항이고요. 항상 제가 건설회사에 있을 때는 미분양이 구정이 지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빠르게 감소해가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정 이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냥 현업 종사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정, 온 가족들이 다 모였고 좋은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 딸들이 부모님한테 나 이제 집 한 채 사야 되는데 뭐 돈이 얼마 부족해요 하고 앓는 소리를 하면은 구정, 온 가족들이 만나서 기쁜 날이니까 그때만큼은 부모님들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 그동안 너가 고생했으니 아빠가 이만큼 보태줄 테니까 집을 사라. 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현금 유입이 많이 된다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이게 단순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방송일 수도 있고요.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는 방송이라는 점 제 스스로 자부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알차게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항상 도움을 드리는 아포유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방송도 힘차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자료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1, 2, 3월의 거래량, 전국에서 발생된 거래량입니다. 전국에서 발생된 거래량을 갖다가 쭉 나열한 표입니다. 지금 1, 2, 3월달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 색깔이 무엇이냐?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거래량이 적은 수치고요.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거래량이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각 월별로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색깔을 입혔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달까지 평균 거래량을 갖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 비고란에 구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까지 함께 표기를 해봤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눈에 완연히 나타나죠. 1월달보다는 항상 3월달이 거래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요. 자, 그리고 구정일을 갖다가 옆에다 다 놔뒀는데요. 지금 2006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06년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구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월달 어떻게 됐나요? 1월은 25,900건이었는데 44,000건으로 상당히 늘었죠. 그리고 나서 2007년은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가 구정이었어요.
그랬더니 2007년 2월 35,500건이었던 거래량이 3월 달에 45,000건으로 40,000건이나 증가합니다. 2008년 또 볼까요? 2008년 2월 달 6일부터 8일까지 구정이었는데요. 3월 달 됐더니 67,000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09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29,000건에 불과했던 것이 거래량이 2월이 됐더니 구정이 1월이었죠. 그러니까 2월 됐는데 거래량이 46,000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거래량이 1,2,000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고요. 최소 5,000건에서 10,000건씩 증가해버려요. 와, 이거 신기하죠? 지금 나머지 부분 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별도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2015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2월 달에 구정이 있었죠.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거래량 56,700건이었는데 구정 지나서 88,000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되었죠. 자, 이것만 보면은 구정의 법칙. 정말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기에는 무언가 정말 법칙이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 현장에서 얘기할 때 뭐뭐 카더라,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런 카더라를 얘기하는데 이걸 수치적으로 검증해 보면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건설회사에서 있을 때 매 주마다 미분양 소진 주간 업무회의에 자료로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월별 그리고 주간 그 자료를 통계를 내서 올려놓는데 항상 1월달은 미분양 소진이 잘 안되다가 구정이 지나고 나면 미분양이 팍 해소되는 그런 결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상으로도 이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구정의 법칙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정의 법칙 제가 앞서 우스갯소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설 명절 좋은 분위기에서 아들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앓는 소리 하면은 옛다 하고 투척해준다. 그건 정말 우스갯소리가 맞고요. 실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아포유의 방식으로 아포유답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구정의 법칙.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다. 난 좀 투자를 많이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정의 법칙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부동산 현업에서 종사하신 분들, 한 10년 이상 종사해 보신 분들은 항상 이 구정의 법칙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구정의 법칙 단순하게 정말 설 명절 때 증여성, 그러니까 부모님의 증여성 화폐 유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되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의 패턴을 이해하면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할 때 잔금 기간은 얼마나 두나요? 보통 매매를 할 때 잔금 기간을 갖다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두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두는데, 자, 그러면은 이사 시즌, 최고의 이사 시즌 성수기가 언제죠? 바로 구정 전후 시점이죠. 하지만 구정 이후에 좀 더 이사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럼 이분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은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최소 2, 3개월 이전에는 계약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2, 3개월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사를 하는 분들은 이미 거래가 12월 혹은 11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 2월 달에 이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월 달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언제 이사를 하죠? 잔금이 언제죠? 2, 3개월 후니까 3, 4월 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 또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진학 혹은 중학교 진학
혹은 대학교 진학, 이 진학 과정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사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사 날짜가 3월 달 혹은 4월 달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비수기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 악조건 2019년 특히 지금 입주 물량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계속 입주 물량이 많은데 이런 악조건과 더불어 비수기 1월 달은 전통적인 비수기인 겁니다. 비수기가 겹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은 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사 타이밍, 이거 계약은 항상 이사하기 2, 3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구정의 법칙이 이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정이 지나고 나서 또한 한 가지 이벤트가 있죠.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1700%에 달한다고 하죠. 대기업들 성과급 1000% 이상씩 나오는 것들 많습니다.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1월달에 성과급이 항상 1월달에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1월달 월급쟁이 셀러리맨들에게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예요. 거기다가 별도로 투자해놓은 자산들 싹 끌어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구정의 법칙이 단순하게 부모님의 증여성 재산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사 타이밍 이미 1월달은 비수기인 셈이고 그리고 2월달, 3월달은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을 가진 세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사가 또 다시 한번 많아지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많아지는 시즌이 2월달, 3월달이 되는 거죠. 물론 구정이 1월달에 있었다? 그러면 2월달이 좋아지는 거고 구정이 2월달에 있었다? 그럼 3월달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1월달 바닥의 시점은 이제 지나갔다. 2월달 그리고 3월달이 되면은 점점 더 부동산을 회복해 갈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집값 잡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수현 청와대 수석이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더 떨어져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바닥은 1월이었는데 이걸 어쩌나요? 이제 2월달 3월달 사실은 3, 4월 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2, 3월 달에 이제 다시 거래량이 회복해가면 이 타이밍 이때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야지 자 봐 이제 우리 정책대로 부동산 시장이 가잖아 라는 걸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안 한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은 너무 없다 하고 아쉬운 대목인 겁니다. 1월달 가장 비수기인 시점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방송들에서도 누차 얘기해온 것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갖다가 보이게 되면은 사실상 가격은 지금 현재 떨어진 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하방 압력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높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월달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폭감했음에도 신고가 갱신단지가 나온다? 이건 시장에 그만큼 매물이 줄어든 거죠. 자, 그나마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출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압박으로 수요를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데 이 수급 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후에 만에 하나 진짜 폭등기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이 이후로는 정부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패닉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급을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현 정부는 무시하고 있어요. 수급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갖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알아가고 공부를 하고 시장 앞에서 조금 겸손한 자세에서 대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유정자로서. 자, 어쨌든 제가 화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화폐 발행량, 본원화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본원화폐 발행량이 이전 정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화폐가 풍족해지는 거죠. 화폐가 풍족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을 버리세요. 그냥 화폐 가치를 생각하세요. 지금 본화화폐 증가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들을 갖다 더 늘려서 많이 뽑고 있죠. 이 부분 또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화폐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화폐 발행량이 늘어난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최소 5년 내는 반드시 이 화폐 증가량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에요. 화폐란 부분을 연관시켜서 잠깐 얘기가 좀 샜습니다. 얘기가 좀 샜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었어요. 화폐는 별도로 제가 심도 깊게 한번 여러분들께 별도 강의를 갖다 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시 1월 거래량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월은 사실상 부동산 침체기입니다. 1월은 부동산 침체기고요. 이런 예측들이 된다면 1월은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1월은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4, 5월 달 이때는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공포심리를 갖다가 심어주기만 급급해요. 왜? 언론은 현상만을 얘기합니다. 현상만을 얘기하고 이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언론도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리고 갈피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청률만 많이 나오면, 신문 조회수만 많아지면, 클릭수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목적은 달성시키거든요. 세상은 진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중들한테는 진실을 세상은 외면하는 때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 폭락론이라는 것도 사실상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원인, 왜 1월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더 급감했었는지, 1월이 원래 비수기였다는 그 사실 자체, 이 팩트도 놓쳤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올바르게 보시려면 이 데이터, 수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집값이 높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집값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이 거래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확인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 이분은 20년 전에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정보 홍수의 시대를 예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20년 전에 엘빈 토플러는 정보 홍수의 시대다. 정보 범람의 시대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가치 있는 정보고 어떤 정보가 가치 없는 정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범람의 시대가 온다. 지금의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고급 정보일수록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급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가난해진다고 엘빈 토플러는 2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는 고급 정보입니까? 아니면 저급한 정보입니까?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대중이 가는 곳, 군중, 집단 심리, 이거와 역행하는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방송이고요. 단순하게 수치적인 근거 없이 군중의 심리를 갖다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는 가짜 정보,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방송,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에는 저도 좀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 저는 군중 심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설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정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읊었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신년이어서 좀 뭔가 여러분들께 보다 좀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이 구조의 법칙을 갖다가 차트로 수치화시켜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오늘 방송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